자, 오늘 전 세계의 메이저리그가 깜짝 놀랐던 푸올스 선수의 방출 소식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렇죠. 오늘도 한자인 캐스터가 리뷰를 진행하고 오셨죠? 아니 리뷰 고정이에요? 리뷰킹이 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리뷰 잘하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그렇게라도 위안을 해야지 뭐. 네네네.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나서 굉장히 또 위안을 삼았는데 네. 오늘 류현진 선수를 봤을 때 조금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류현진 받지 못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구속이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구속이 안 나오는 날도 뛰어난 제구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제구도 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류현진 선수의 구속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시즌 경기별 포심 평균 구속을 보면 개막전이 90.0마일, 그 이후에 텍사스전이 90.1마일, 양키스전이 90.4마일, 보스턴전이 이때까지는 사실 좋았어요. 네네. 근데 보스턴전이 88.7마일, 부상당했던 템파베이전이 89.2마일이었고 오늘이 88.5마일로 포심 구속을 평균으로 하면 거의 데뷔 후 최저 수준의 포심 평균 구속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류현진 선수의 등판 때마다 이 90마일의 평균 구속이 나오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계 끝나고 음. 집에 가서 류현진 선수 리뷰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이거는 또 구속 무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참았어요. 또 구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근데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류현진 선수가 2019년 이후에 그날 당일 포심 평균 구속이 89.0마일 미만이었던 경기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8경기 있습니다. 네네. 그 8경기 성적이 1승 6패, 33과 3분의 2이닝, 33 자책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8.8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류현진 선수는 구속 안 나오는 날 성적이 안 나와요. 정말 오늘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커터로 어떻게 메워보고 그리고 체인지업 구사 비율 조금 더 가져가면서 그나마 류현진 선수니까 이렇게 버텼다라는 그쵸. 느낌을 줬습니다만 정말 꾸역꾸역 이렇게 막아내는 맞아요. 경험으로 관록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제 저희가 사실은 류현진 선수 이야기하면서 조민스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했구나. 예, 빠른 공의 구속이 좀 더 잘 나오게 되면 체인지업이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구속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빠른 공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타자에게 맞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우타자의 몸 쪽을 찔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 쪽을 들어가는 공이 오늘은 커터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 바깥쪽 체인지업에 대한 위력도 줄고 오늘 체인지업도 그다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딱 중계를 했는데 꽝 하고 리드오프 홈런이 나온 거죠. 네. 류현진 선수가 리드오프 홈런이 역대 세 번째예요. 2016년 샌디에고전에 BJ 업튼에게 맞았고 2017년 뉴욕 매치전에서 커티스 그랜더슨에게 맞고 이렇게 되면 4년 만에 리드오프 홈런을 허용한 셈이 됐는데 그 마크 캐나에게 던지는 공이 88.2마일짜리 공이었어요. 확실히 그 88마일 정도가 그리고 또 높이도 조금 어중간했기 그쵸. 때문에 예. 배팅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치기 편한 공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2020년 이후 류현진 선수가 92마일짜리 공을 던졌을 때 피홈런 하나도 없습니다. 92마일이 류현진 선수에게 안전 구속인 거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2020년서부터 2019년부터인가 제가 적어놓은 기록인데 그 최근 어쨌든 돌아와서 최근에 92마일을 이상을 던진 공에 대한 피안타율이 2할 2푼 1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떤 구속이냐면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97마일 이상을 던졌을 때 피안타율이 2할 2푼 5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여기 5마일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92마일은 다른 선수가 던지는 97마일의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구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커맨드를 통해서 5마일을 상쇄하는 능력을 네. 가졌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네. 좀 해보자면 4회와 5회의 평균 구속이 조금 올라갔고 맞습니다. 90마일, 91마일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최고 구속 91마일도 그때 나왔고 제가 이제 중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3회까지 류현진 선수가 62구 던지면서 경기 내용이 아주 안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살짝 웃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저는 그래서 왜 웃지? 그래서 이게 뭔가 신호가 왔나 보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어도 아마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뭐냐면 저는 류현진 선수가 수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잖아요. 투수 땅볼 본인 맞아요. 높은 키에 바운드에 타구가 왔을 때 원래 류현진 선수 점프해가지고 잡아내는 타구를 안 잡고 이렇게 움츠려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처음에는 본인 몸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구나. 예, 그래서 그때 밸런스가 좀 흔들리고 조금 살살 던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근데 3회까지 던지고 나서 60인구를 던지고 나니까 오케이, 나 몸 괜찮아. 던져도 괜찮아. 그래서 그때부터 4회부터 구속이 올라오고 밸런스가 잡히고 저는 그랬던 게 아닌가. 저도 사실은 딱 그 얘기를 이 말씀 끝나면 하고 싶었는데 그 네.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네, 인터셉트에서. 아니 진짜로 뭔가 3회까지는 좀 스스로 간을 좀 보고 본인의 몸 상태를 한번 본인이 점검을 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회 호투를 하길래 이제 딱 6회 가겠구나 생각했더니 테오스카 헤르난데스가 갑자기 알을 까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2사 1루가 2사 3루가 되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류현진 선수가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계 중에 원래 3회 끝나고 오늘 경기는 여기서 교체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중계 중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네.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다만 구속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나와줘야 된다. 이 평균 90.0마일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해야지 오늘처럼 88.5마일이 찍히면 이건 류현진 선수가 좀 더 피홈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속이 안 나오는 날 제구도 동반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자, 뭐 류현진 선수도 인터뷰를 했어요. 경기 끝나고. 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뭐 영상을 찾아보며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상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고 오늘도 부상 부위에 느낌이 없었기에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4회부터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 저는 들어요. 이 말이 류현진 선수가 안 좋은데 거짓말을 하는 거란 생각 안 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인터뷰를 항상 몇 달 지난 다음에 보면 와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믿어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다음 등판에서는 원래 류현진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이번 경기에서 4회, 5회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밸런스가 맞고 구속도 올라온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다음 등판 때 애틀랜타 원정이에요. 힘든 경기네. 네. 지금 홈런 1위 아쿠냐 선수가 버티고 있고 뭐 프리먼이라든지 살아나고 있는 오스나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실제로 조시 도널슨과 애덤 듀발이 팀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2019 시즌 때 애틀랜타 원정 가서 조금 류현진 선수가 고전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지난해는 잘 던지긴 했지만 애틀랜타가 뭐 기복이 있긴 하나 말씀하신 대로 아쿠냐도 있고 무서운 타선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경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류현진 선수 뭐 애틀랜타전에도 저희가 또 계속 뭐 리뷰 중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누구였어요? 토론토에서. 오늘 제가 리뷰에 이 선수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선수는 시미언이었는데 시미언. 근데 피디님이 까셨어요? 아니요, 시미언을 넣었어요. 넣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리치크 선수가 토론토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지 스프링어의 가장 큰 역할이 그리치크의 분노 게이지를 끌어올리게 해서 뭔가 좀 돌변하게 만든. 그래서 그리치크 기장이 트레이드 되는 줄 알고 겨울 내내 조마조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스프링어의 공격에서의 부재를 그리치크가 어느 정도는 시미언과 함께 나눠서 좀 메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6년에 1억 5천만 달러짜리 선수가 마중물이 돼서 1,800만 달러짜리 선수 그리고 5년 5,200만 달러짜리 선수를 깨워주고 있는 이게 참 웃지 못할 상황이긴 하죠. 근데 6년을 같이 보내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공백 갖고 돌아와서 잘하면 되니까 실제로 짧게 뛰었던 그 4경기였나? 그 기간 동안에 스프링어는 존재감이 또 있었죠.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미언 말씀하셨으니까는 꺼내 보면 시미언은 오클랜드가 무조건 잡아야 됐다. 괜히 오클랜드답지 않게 트레버 로젠탈 마무리 투수에게 1년 1,100만 달러 계약을 주면서 시미언을 못 잡은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계약이 아니라 내부에서 마무리 해결을 할 생각을 했으면 지금 로젠탈 공 하나도 안 던지고 그냥 그 1,100만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시미언을 잡았으면 괜히 안드루스 데려올 이유 없었거든요. 지금 안드루스가 최악입니다. 정말 리그 최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자가 됐고, 그래서 시미언 선수의 활약이 더 빛났고, 뭐 이번 시리즈에서도 17타수 7안타에 최근 13경기에서도 뭐 장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미언 선수 활약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좀 오타니 얘기 좀 붙여서 해볼까요? 네, 오타니 얘기를 좀 해보시죠. 푸올스가 떠난 날에 드디어 이제 그 자리를 메워줘야 했었던 선수들이 수면 위로 빵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에인절스 입장에선 명분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자, 들어가자 할 때 이제 명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오타니가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푸올스를 내칠 수 있는. 예. 그만큼 오타니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오늘 홈런 쳤다면서요? 네, 오늘 홈런을 치면서 시즌 10홈런을 때려냈고, 그러면서 이제 홈런 랭킹 공동 1위에 올라섰는데 이 홈런과 또 10개 홈런 그리고 투수 탈삼진 기록이 굉장히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타니가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 다음 날에 홈런을 때려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라고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한장희 캐스터 말씀대로 홈런을 10개 이상 치고 탈삼진을 30개 이상 잡아낸 역대 네 번째 선수가 된 거죠. 네. 근데 하지만 두 명이 예, 그 두 명이 누구죠? 베이브루스가 1918년, 19년에 두 차례를 기록을 했고 2018년 오타니 그리고 올해 오타니가 10개 홈런 30탈삼진을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투타 겸업은 이 둘이라고만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베이브루스가 2019년에 29홈런에 30탈삼진인데 오타니가 지금 10홈런에 30탈삼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10홈런에 103진 혹은 20홈런에 혹은 30홈런에 103진? 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오타니가 그러면 타자를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아쿠냐와 JD 마르티네스에 비해서 지금 타석수가 모자란데 똑같이 10개를 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해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쿠냐가 현재 129타석, JD 마르티네스가 132타석, 오타니가 118타석이에요. 생각만큼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만큼 오타니는 지금 투수 출장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타자로 출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등판 경기 몇 경기 정도 제외하면 거의 다 나왔다고 그렇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 경기들도 지금 최근 두 경기 제외하고 앞선 경기들은 타자로 출장하면서 투수로도 출장한 경기였으니까 제가 오타니를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냐? 투수를 함으로써 타자 출장이 줄어드는데 투수로서 얻을 수 있는 승리 기여도가 타자 출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빠지는 승리 기여도보다 오히려 더 적다. 그러니까 투수 출장을 안 하고 타자로 전경기 출장했을 때 더 승리 기여도를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팀 입장에서만 보면은 손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투타 출장을 다 해버리면 제가 오타니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오타니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정말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한 명 있습니다. 네, 매드슨. 네, 이 송건영 위원은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볼넷 좀 던지지 마. 아 그래요? 저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볼넷 좀 던지지 마. 예전에 이치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타니가 데뷔 시즌에 홈런 많이 치고 신인왕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오타니는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첫 번째 파워히터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니 마치 히데키가 저 얘기 들으면 열받겠는데 근데 실제로 마치는 일본에서 50홈런을 쳤지만 본인이 폼을 줄이고 파워 대 파워로 붙은 건 아니었어요. 네. 파워 대 파워로 붙으면 질 거라는 걸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는 좀 축소지향을 하고 나갔는데 지금 오타니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힘 대 힘으로 붙고 있는 거니까. 그 오타니 선수가 타석당 배럴이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위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풀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홈런도 만들고 삼진뭐 당하더라도 타이어율이라든지 OPS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 성적을 정말 재밌는 자막인데요. WRC 플러스가 호세 라미레스보다 높고요. 어허. 홈런 개수는 마이크 트라웃보다 많고요. 도루 개수가 와. 바이런 벅스턴보다 많아요. 네, 법사 오늘 부상당했어요. 네. 네.
그리고 투수로서 오타니 선수는 맥스 슈어저보다 평균 자책점이 낮고 2.41. 예, 예. 탈삼진 비율은 트레버 바우어보다 높습니다. 야. 이게 웬 말입니까? 아, 요거 제 주특기입니다. 기록만 쏙쏙 뽑아서 이렇게. 왜냐면은 오타니 이제 볼넷 비율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어쨌든 근데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 투웨이 투타 겸업을 올해는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오타니입니다. 자, 오타니 선수의 활약이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네. 여러분 많은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